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최근 들어서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청소년 범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범죄가요, 양상을 보면 잔혹함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피해자를 생각하면 그 안타까운 마음도 어쩔 수가 없지만 네. 그 가해자 아이들도 보면 또 다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라서 이게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우리 모두가 이게 남의 일이다, 남의 가정 아이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을 다른 분들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전국에 있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거의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 심규보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알고 계시는 방송국 중에 어떤 방송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CGN 가장 좋아합니다. 예, CGN TV를 제일 좋아하시죠. 제가 괜한 걸 여쭤본 게 아니라 네. CGN TV에 출연하셔서 함께한 그 영상이 아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제가 CGN의 노크라는 프로에 네. 짧게 뭐 페이스북에 좀 뭐 SNS에 많이 좀 퍼지게 됐는데 그걸 네. 통해서 네.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알아보게 되고 네. 또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뭐 KTX를 타고 이동하다가도 네. 본인도 저를 보고 저 아저씨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예. 보신 분이 많은 게 또 신기하네요. 하여튼 SNS라는 게 좀 어떻게 그러면 CGN TV하고 처음에 네.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네. 뭐 노크 촬영 때문에 네. 그럼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작가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좀 무뚝뚝한 편이라서 또 저희 기관 특성상 네. 대부분 이제 범죄 피해 아동들도 있고 뭐 소년원 출원생들도 있고 잘 노출들 좀 꺼려하는 편이라서 네.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활동 범위가 또 소년원에 들어갈 때도 있고 뭐 경찰서에 갈 수도 있고 이래서 근데 해보니 또 워낙 또 촬영하시는 분들이 따뜻한 분들이시고 또 나타내시기도 너무 또 잘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고 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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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예, 좀 알려주세요. 저희 별을 만드는 사람들은 비영리 민간 단체고요. 범죄 피해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소년원 출원생 그리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사회에서 나가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주거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문신이 있는 친구들 과거 했던 그 문신들을 뭐 지우는 데 상당히 비싸거든요. 네, 그런 네. 것들을 좀 지우는 것도 도움을 주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막막하니까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상담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너무 힘든 뭐 어려움 있는 부모님들이 전화 오셔서 전국에서 전화 다 오시거든요. 우리 애들 자꾸 가출한다, 뭐 담배를 핀다. 그리고 뭐 교회에 다니는 뭐 집사님들도 전화 와서 우리 예배를 잘 안 가고 자꾸 가출한다 이런 전화도 오거든요. 네. 그러면 또 그런 것들도 도움 주러 가정 방문해서 아이들도 뭐 좀 같이 좀 혼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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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시면 좀 더 대외적으로 유명해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근데 안 좋은 점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냥 알아봐서 뭐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전화 오시고 도움 주기로는 참 좋은 것도 있는데 반대로는 원래 저는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친구들을 보면 안녕 말을 걸고 뭐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어도 원래 사탕을 주면서 어른들 지나갈 때 그래도 담배는 좀 숨어서 피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래 좀 상당히 따뜻한 이미지였거든요. 네, 근데 멀리서 애들이 알아보더니 으악 신규보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방송에 좀 부작용이 좀 있어서 안 그래도 황진수 PD님한테 왜 그렇게 무섭게 나타냈냐 하긴 했는데 원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부작용이 아닌가. 아니 근데 그 거리의 청소년들이 네. 그런 걸 본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찾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뭐 아이들이 사람보다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게 더 그래서 더 그렇지 요즘 않을까. 현실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 어른들하고 대화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전부 다 기계랑 스마트폰이랑 대화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본 게 아닌가. 근데 그 생각이 기계에 온갖 것이 들어있을 텐데 뭔가 자기들의 관심을 갖는 분한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랑을 정말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그러면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것만 해도 뭐 어머니도 상담해드려야죠, 애들도 상담해야지 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도대체 몇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이제 별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하는 제 역할이고요. 그 외에 또 직업은 뭐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위촉받아서 소년범을 조사하는 범죄심리사라는 직업도 있고 그리고 또 지방청 위촉받아서 범죄 피해자를 평가하는 범죄 피해 평가 전문가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감독받는 사람들 전문 상담사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위탁보호원이라고 아이들 위탁해서 또 관리하는 일도 하고 그 외에 또 국선보조인이라고 아이들 가정법원에서 변호사 역할도 하고 그 등등등등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직업은 많아요. 와. 네. 그럼 참 비행기 타면 입국하고 뭐 이럴 때 보면 직업란에 뭘 쓰게 돼 있거든요. 뭐라고 쓰십니까 거기다가? 한 번씩 고민해봤어요. 뭐라고 적어야 되나. 근데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범죄심리사라고 써요. 범죄심리사. 네, 심리사. 그럼 범죄심리사는 자격증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자격증이 있어요. 뭐 1급부터 중인데 저는 범죄심리사 1급 있어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럼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아이들에 관련된. 네. 그렇죠.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고 네. 이 일을 하기 전에 그냥 아이들을 돕는 사람? 물론 그렇게 남기 싫었고요. 그냥 네. 어떤 전문가의 영역에서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대학에서 이제 청소년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심리치료를 전공하고 네. 그리고 병원에서 수련도 했고 그리고 범죄심리사 과정도 다 마치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는 뭐 말 안 듣는 학생으로 있었지만 청소년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년원에서 오히려 직원들,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정신병리도 가리키고 아이들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이런 걸 가리키는 전문가로서도 많이 초대받아요. 네, 맞아요. 네. 아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과 교육도 필요하지만 네. 아이들을 이제 보듬고 보살피는 분들의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만나서 같이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주고받은 연락을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나 있을까요? 아, 대략 몇천 명 되지 않을까요? 몇천 명. 네. 그럼 하루에 몇 통이나 그런 어떻게 SNS로 오나요? 아이들이 찾아. SNS로 오는 친구도 있고요. 네.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만날 경우도 있고 아예 위탁받아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의무적으로 그리고 수강 명령을 제한테로 받아서 만나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네. 많죠. 아니 근데 그 아이들이 뭐 돈이 필요하다, 뭐 학원비가 필요하다, 뭐 그 다 돈이 들어가는 밥을 먹고 네. 싶다. 그런 경제적인 그거를 재정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 단체는 네. 이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시나 뭐 어떤 정부에서 지원금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일반 후원자들이 다 도움을 주시거든요. 어떤 저희 기관 이름이 별을 만드는 사람들인 건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도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별나다고 내몰린 그 아이들이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적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것처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찬을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후원금으로 돌아간 단체예요. 근데 저한테 돈을 계속 빌려달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연락 잠수 탔다가 갑자기 또 전화 와서 또 돈 빌려다오. 근데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진짜 주기 싫어요. 네. 물론 제 돈은 아니지만 후원자들이 귀한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 돈을 줄 때도 있어요. 뭐 차비 좀 보내주세요. 밥값 보내주세요. 뭐 신발 지금 이제 운동화를 사야 되는데 다 떨어졌어요. 밥을 굶어서 돈이 필요해 이럴 때마다 시험이 들어요. 진짜 주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수님은 저한테 주라 하죠. 계속 줘라. 니는 안 그랬나 줘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줘요. 뭐 착하게 살게요. 내한테 죄송할 필요 없고 네 삶에서 좀 죄송하고 지는 앞으로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고. 대표님 말씀을 듣는 와중에 이렇게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또 하나님께서도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 표현 중에 기억나세요? 조금 전에
너는 안 그랬나? 예,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사투리를 쓰시네요. 어쨌든 아이들 입장에서 예, 그죠? 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예, 대표님인데 지금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시설 같은 데서? 저희는 이제 여자 쉼터 2개, 남자 쉼터 하나 하면서 부모님이 아예 안 계시거나 그리고 네. 또 부모님이 계시지만 또 방임해서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 한 10명 정도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과 제가 부모님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럼 남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네. 한 4명, 여자 아이들 한 7, 8명 그 정도 지금 돌보고 네. 있어요. 네. 아이들 어쨌든 그럼 같이 지내시면서 돌보시는 건데 네. 어떤 게 제일 힘이 드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설에서 지내게 되면?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수용한 것처럼 나도 이 아이들을 수용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인간이라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계속 속이고 막 그런 걸 할 때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안 되는 일.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참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키우는 거다. 이 말 이해가 갔어요. 아, 제가 엄마가 얼마나 내 때문에 속상했을까. 와, 그 제가 특히 남자애들하고 참 많이 부딪히거든요. 아버지가 왜 내하고 대화를 안 했는 줄 알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한 번씩 진짜 너무 미워요. 네. 너무 밉고 말을 왜 저렇게 뭐 진짜 쌀쌀 맞게 하지 이 네, 생각도 네. 들고 네. 그렇게 잘해주는데 잘해줄 때만 막 용돈 달라고 막 이렇게 애교 부리고 그럴 때만 보면 아 나도 저 모습이 있었다는 걸 알고 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키워주는구나 이걸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예수님한테 죄송해지더라고요. 얘들 보고 그 조급한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요. 아, 얼마나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저하고 이제 위기청소년 사역자 연합회 하시는 이호셉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한테 최근에 이제 작년에 한번 혼났어요, 제가. 저는 옛날에는 어릴 때 방황할 때 16, 17, 10대 때 방황할 때는 그때 저도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뭐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형들 어른들이 저한테 기도할게 이 말이 되게 싫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요즘 지금 우리 애들도 그럴 거예요. 배고프면 밥 사줘야 되고 아니면 돈을 주든가 아니면 함께 일을 해결해 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자꾸 기도할게 하니까 기도하긴 하겠나 싶고 되게 싫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단체를 처음에 할 때는 배고프면 밥 사주고 애들 뭐 사건 있으면 해결해주고 막 행함으로 다 했어요. 이게 진짜지 이 생각하고 되게 그랬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뭐든지 다 해줬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한 친구가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자꾸 배신하고 섭섭하게 하고 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다 해주는데 이 정도면 정신 차릴 때 됐는데 이 생각에. 그래서 이호셉 목사님한테 그 속상함을 했더니 이호셉 목사님이 아 대표님 상당히 거만하시네요 이런 거 저한테.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네, 그걸 네. 통해서 무슨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왜 그렇게 거만한 마음을 가지냐고. 뭐 대표님도 때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때를 애들 걸 다 뺏어가는 중이라고. 가래들은 보내셔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기도인데 자꾸 기도가 우선된 행동을 먼저 하고 있다고. 그때 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네, 네, 네. 저도 계속 잘못하다가 소년원도 갔다 왔고 구치소도 다녀오고 다 했는데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쩌면 이 아이들의 때를 빼들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가장 귀한 건 기도인데 그걸 몰랐어요. 기도부터 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냥 해주고 그게 사실 제가 요즘 깨닫고 아이들이 잘못하고 하면은 해돌라 이렇게 해도 저는 기도부터 해요. 주님의 네. 때를 기다리면서 네. 묵묵히 맡겨주신 네. 예, 일을 하자 이런 얘기 같으신데 아 훌륭하십니다. 예, 그 진리를 깨달으신 대표님이 부럽기도 하고요. 상담의 빈도수로 보면 어떤 상담 내용이 제일 많은가요? 뭐 정체성에 관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가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많고, 네. 예. 네. 또 아까 얘기해 주시기는 일찍이 잘못된 그 아이들과 함께 뭐 문신 같은 거 문신에 대한 상담도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이든 요즘 보면 문신 있는 애들이 정말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명품 옷을 입어도 해가 철이 지나면 다 바꾸고 바꿔 입고 싶죠. 실증이 나죠. 싶은데 네. 애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유행처럼 문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신의 의미도 모르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존감도 낮고 세 보이고 싶어서 대부분 하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관심 받고 싶어서 하거든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네. 그럼 문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워달라고 찾아와요. 근데 엄청 비싸거든요. 네. 지우는 비용이요. 네. 뭐 하는 것도 비싸고 지우는 건 더 비싸고. 하는 거는 그런 요즘 참 엄청 싸졌어요, 오히려. 네, 근데 네. 지우는 데는 진짜 팔 하나만 한 3천만 원 샀어요. 아 그래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도 너무 감사한 분이 저희 기관이 또 병원이 협약된 곳이 있어서 선발해서 한 5명, 6명 1년에 지워주고 있어요. 지금. 아,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하고 있어요. 네. 문신을 지우겠다는 결심을 하고 온 아이들은 이제 과거의 삶을 이제 다시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이 뭐 이제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자기처럼 어려웠던 친구들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인데, 그래도 문신이 있다 보니까 면접 때도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귀한 후원자분인데 아무나 해줄 수는 없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네. 또 면접도 거치고 해서 문신을 지어주고 있어요. 아, 저희가 이게 그 요새 또 사회가 많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청소년 범죄도 또 너무 또 자극적이고 또 세져가지고 좀 더 그 벌을 세게 줘야 된다, 막 네. 이렇게 의견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최근에 청소년 범죄가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네, 나왔어요. 네. 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참 슬프게 생각하고, 그렇죠. 네. 뭐 저도 일부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소년법을 작년 같은 경우는 폐지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나라든. 네. 지금 최근에 막 지금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오히려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의 범죄가 더 잔인해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처벌하는 나이,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벌받을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에요. 근데 만 13세로 낮추라는 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방법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나이를 낮추는 게 우선이 아니라 맞아요. 오히려 가정의, 그러니까 부모의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맞아. 네. 제가 예를 들면은 어장 안에 물고기가 있어요. 어장 안에 물고기가 계속 아파요. 근데 보니까 이 어장에 물이 너무 더러워요. 그러면 물고기를 치료해서 될 일이 아니라 물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물고기를 치료하자고 하고 물고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물고기 치료해서 다시 넣어도 어장이 똥물인데 그럼 또 물고기는 아플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소년을 괴롭히고 있어요, 애들을. 근데 제가 볼 때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의 80% 이상의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정신병리를 가졌거나 아니면 대부분 부모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제가 그걸 볼 때, 아, 이건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바뀐다면 범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텐데 왜 아이들의 연령을 낮추자고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신규 뭐 대표님이 그 이제 뭐 법을 개정하고 그러는 뭐 예, 단체도 있고 예, 국회 기능도 있는데 거기에 좀 참여해서 같이 좀 의견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아, 제 교육을 들은 18살 친구가 네네. 청와대에 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기도 했지만 네. 반대 의견도 되게 많았어요. 그랬군요. 네. 예. 뭐 변명이다. 가정이 안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잘 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막 이런 글들이 올라왔는데 네. 그걸 보면서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란 친구들이 너무 훌륭하고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네, 드는 네. 거지. 네, 너무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친구들이 어렵게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소년원에 네. 보면 정말 그렇죠. 네, 한부모 가정, 또 부모님들이 또 안 계시거나 아니면 또 조성 가정, 그리고 부모님이 정신병리를 가졌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이런 가정 속에서 자란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이제 결정 환경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자란 애들이 대부분이란 걸 너무 알지 못하고 네. 너무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애들한테 좀 너무 많은 짐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진짜 뭐 어떻게 폐지한다, 뭐 세게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듣기로는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는 그야말로 출구가 없다. 뭐 이런 풍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 그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처음에는 법무부에 구속됐다가 네.
하나님께 구속시키는 단체 뭐 이렇게 이제 구속의 한자가 좀 다르긴 한데요. 아, 네. 네네. 잡을 구에 묶을 속자다가 이제 구원할 구자에 묶을 속자 이렇게 네. 바뀌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법원 수강명령 기간이기도 하고 위탁보호 기간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보관차를 받게 되면 저한테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만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만나는 시간을 제가 일부러 주일로 정해놔가지고 교회에서 보자 이렇게 해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든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먹도록 이렇게 만나도록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걸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시간이 안 된 애들은 저희 또 별만사에 화요 채플이 있거든요. 화요일날 네. 화요일 채플 시간에 불러서 어떻게든 듣고 가고 이렇게 하도록. 저는 아이들을 좀 만나기가 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일단 조사 단계에서 만나고요. 네. 그리고 또 소년원에 들어가서 만나고 나와서 보관차하면서 또 만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몇 번씩 보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려울 때 제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힘들 때 또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 거기에 또 저를 세워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아, 아이들. 처음에는 제가 작은 이제 개척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소년원의 아이들이나 이제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다 예배예요. 왜냐하면 힘들 때 이제 소년원 10개 소년원에 많은 사역자 팀이 들어가거든요. 겨자씨, PPT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네. 근데 그때는 애들이 뜨겁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알고 싶어요 해서 나오는데 애들이 힘들어서 연락이 와요 저한테. 선생님 이거 너무 잘못된 것 같다고.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 오락해서 교회를 갔는데 네. 교회에서 오지 말래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문신 있다고 못 오게 하고 네. 뭐 담배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고 장로님들이 막 문신 뭐 얼굴에 화장 지우라고 지우라고 또 복장이 불량하다고 못 오게 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애들이 되게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다.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염려를 했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개척교회 작은 데 다니다 보니까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많이 이제 애들도 데리고 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대구에 있는 이제 칠곡교회 거기 중고등부도 애들 다른 친구들도 만나게 하고 싶고 해서 더 큰 교회로 옮겨서 지금은 중고등부도 다니고 지금 대학교 청년부에서 이제 하는 말씀도 듣고 있고 네.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수련회도 가서 네. 수련회 처음에 갈 때는 엄청 싫어했어요. 막 2박 3일 동안 휴대폰을 못 쓰니까 네. 처음 간 때는 아 진짜 휴대폰은 쓰면 안 돼요. 아 담배는 안 피게요 하던 놈들이 이틀째 되더니 이제 맨 앞자리에서 참 뭐 예배 예배드리고 드리고. 기도하는 어떤 마음이 열렸구나. 예. 여자애는 울면서 저한테 가는 거예요. 선생님 어떤 언니가 누군지 모르는데 저 붙잡고 미안하대요. 죄송하대요. 아유. 고맙대요. 이러면서 네. 같이 우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전 너무 고맙죠. 지금 네. 이렇게 품어주는 교회를 그렇죠, 만난 그렇죠. 거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은 어떤 청소년기를 보냈을까 참 궁금해졌습니다. 누가 더 노란니 많이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저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요.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누나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참 방황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처럼 네. 소년원도 다녀왔어요. 저는 소년원 선배예요, 선배. 아, 우리나라 진짜요? 네. 최초의 소년원 다녀온 범죄심리사가 아닌가. 그래서 예. 뭐 그렇게 계속 방황도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교회 갈 때는 그냥 형들 누나들 만나고 싶고 네. 과자 주니까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방황을 하다가 25살 때 그때 이제 또 잘못해서 구치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고 내가 널 사용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청소년기 많이 아프기도 하셨다 그랬는데 어디가 아프셨어요? 17살 때부터 아팠어요. 저의 병명은 지금은 이제 뇌전증으로 바뀐 간질, 후천성 스트레스 간질이 왔었어요. 네. 요즘 뭐 응답하라 1988 이런 데 나와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자기.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가도 갑자기 탁 쓰러지고. 사실 오늘도 또 이 얘기하면 사실 좀 되게 속상한 일이 최근에도 있었어요. 저희 센터에 한 여자애도 제가 참 그 애가 또 제가 돌보는 애인데 네. 여자인데도 똑같이 이제 뇌전증이 있어요. 저는 살면서 이제 제 모습 말고는 뇌전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되게 아파서 애들 앞에서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키우면서 많이 힘드셨을까. 성경 구절에도 왜 내 아들이 간질해서 물에 넘어질까 불에 넘어질까 걱정된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쓰러져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너무 가엾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막 그렇게 힘들게 참 뇌전증 때문에 참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대표님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은 약 잘 먹고 그래서 지금도 관리도 잘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럼 그 친구도 잘 치료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까요? 스트레스도 원인이고 저는 이제 인간은 참 뭐 어떤 사람은 심신으로 구분하지만 우리는 영혼육으로 구분하잖아요.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은 절대로 쓰러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네. 왜 맹인도 하나님께서 거기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을 뜻을 이루기 하기 위함이잖아요. 저도 그때는 몰랐고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은 뇌전증인들과 지금 그 친구를 통해서 하실 일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약을 잘 안 챙겨 먹었대요. 저한테 선생님 죄송해요. 한 일주일 동안 못 먹었다고. 그래서 혼내서 네 때문에 네가 넘어지면 이제는 슬퍼할 사람들도 있으니까 잘 챙겨 먹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또 미안하다고도 얘기하고. 네. 네.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구치소 안에서 예,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새 삶을 또 대표님도 그렇게 가시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안아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소명을 발견하게 되신 또 특별한 시간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구치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이제 늦은 나이긴 하지만 그냥 지금의 친구들처럼 어쩌면 가끔 저한테 메시지 오는데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술에 절어 살고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구치소를 갔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듣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게 갔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글을 되게 잘 썼거든요. 글을 잘 써서 그분들을 이제 탄원서도 써드리고 반성문도 써드리고 필요한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쓸모를 발견했죠.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처음으로 들어봤고 네네. 그래서 이제 세상 밖에 나오게 됐고 예전에는 뭘 할지 몰랐지만 나와 같이 청소년기를 어렵게 보내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소망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네네네. 사실 이게 정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품으실 수 있겠지만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한 일일 것 같아요. 매번 할 때마다 또 다른 느낌이실 것 같은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요. 예. 그때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이런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건드려주면 아이들이 좀 빨리 회복이 될까요? 예.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냥 조급한 마음 없이 그냥 기다려주는 것. 함께 있어주고. 네, 함께 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저는 나가라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그냥 잘못을 하면 자기들이 미안해서 나가요. 근데 항상 열어두거든요,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올 그럼 수 또 있고. 돌아와요. 네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요. 네. 근데 우리 친구들도 이제 그 별만세 애들도 알다 보니까 다시 돌아온다고 왜 안 노 소리 안 해? 그냥 자연스럽게 또 흡수돼 있고 돌아오고 돌아오고 항상 요만큼의 틈은 열어놔요. 그럼 다시 또 돌아오고. 네. 저도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항상 기다려주고 틈을 주는 것. 다시는 못 돌아올 것처럼 혼내진 않아요. 네. 그냥 그렇게 기다려주고 있어요. 아멘. 네네. 아, 진짜 생각해 보면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참으시고 이렇게 긴 세월을 기다리시다가 저를 이렇게 돌이키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이 순간적으로 자녀한테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버럭 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반성이 오늘 많이 되는데요.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어른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 지금 다시 한번 예, 다잡고 있고요. 어쨌든 대표님 입장에서도 열매가 맺힌 아이, 예, 또 많이 변한 아이, 네, 또 기억에 남는 아이, 이런 아이들 있으시죠? 최근에 한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친구는 여자인데요. 소년보호 처분이 1호부터 10호까지 있거든요. 10호가 최고형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1호, 2호, 3호, 4호, 뭐 10호 다 살았어요. 풀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정말 갱생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던 애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현재는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쳤어요. 우리 별만사는 1학년 1학기를 마쳤어요. 지금 저처럼 이제 상담 심리학과를 다니는 1학년 1학기를 마쳤어요. 네. 근데 성적이 4.28이 나왔어요. 오. 잘한 거죠. 예. 4.5 만점에. 네, 4.28. 대단하다. 그리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를 가서 4.28이 나왔는데 자기가 졸업했던 정심 여자 정보산업학교라고 여자 소년원 내 가서 얼마 전에 특강을 했어요. 네. 어머. 자기 후배들한테. 기특해라. 예. 특강 주제가 10이었어. 10. 뭐예요? 나는 10호로 시작했다. 최고형이. 최고 센 거. 네. 네. 근데 나는 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10호를 받았고 근데 지금은 4.28이고 나중에는 최고의 상담자인 1이 되겠다라고 강의를 했는데 뒤에서 보는데 정말 너무 네. 후배들이 이렇게 경청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감동적이네요. 근데 또 지금도 스트레스 받아요. 또 1학년 2학기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계속 부담을 줘요, 솔직히. 저희가 대학교 학교 다닐 때 계속 장학금을 받고 다녔거든요.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또 내만큼은 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스트레스 받아요 하면서도 네. 동기부여.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도 또 힘들어하면 그냥 한 말이다 하면서도 성적은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거 계속 얘기하고. 그 친구는 앞으로 동역을 했을 때 대표님의 오른팔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네. 이 별만사 대구 거를 뺏어 가겠다 이렇게. 그렇게 기꺼이. 네, 그냥 기꺼이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기꺼이 가져가라고 뭐 네. 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게 아이들이 품어주는 아이들로 자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행복하죠. 제가 처음 이 이름을 정했던 별을 만드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 지어주셨는데 별들이 안 뜨면 실패한 사역이잖아요. 네. 하나님 주인이신데 네. 그렇게 네.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작은 별들이 조금씩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애들이 뭐 제2의 심규보가 되겠다 하면서 막 어. 자꾸 요번에 대학교를 4명이나 또 이제 또 가거든요. 와. 또 그래서 선배들이 또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물론 합격해 주실 거라 믿고 근데 중요한 건 다 수급자, 차상위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꿈은 생기게 만들었는데 걱정인 게 네. 학비가 또 걱정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그 마음속에 자꾸 하는 거예요. 가긴 가겠는데 또 어떻게 학비를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런 거라든지 또 기도를 해야죠. 또 하나님 또 네. 채워주실 거라 믿고 네, 네. 네, 네. 많은 애들 또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 재정의 통로는 지금 네. 예, 후원 외에는 잘 없습니까? 후원이나 이제 제 네. 자비 그리고 제가 계속 벌어서 이제 또 가져오는 것 그리고 일반 프로그램 같은 거 제가 별만사에서 따와가지고 네. 집단 상담 돌린 예산으로 애들 주거나 아니면 또 가끔 뭐 상담센터 같은 데서 식비 지원 같은 거 조금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 그게 전부 다 프로그램 예산 따오는 것 이런 것들 외에는 아예 시에서 정부 지원금은 없어요. 네. 네. 아내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 아내는 원래 창원 사람이라서 대구 분이 아니세요. 네. 미대를 나오셨는데 그냥 미술 치료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으셨나 봐요. 아. 네, 대구에 올라와서 저한테 저는 원래 심리학을 하던 사람이니까 실습 보다가 저하고 마주쳤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사람을 눈으로 보거든요. 예, 저는 이제 범죄 심리를 하다 보는 하는 사람이라서 상대의 눈빛으로 눈을, 보거든요. 예. 왜냐면 병원에서도 근무했는데 뭐 우울을 가진 눈과 불안을 가진 눈은 달라요. 분열을 가진 눈과. 근데 눈빛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이 너무 예쁘시네요. 이 말을 냈는데 그때부터 밥을 먹게 되고 이 사람이다 싶어서 계속 그랬어요. 평가가 하나도 없어요. 소년 애들이 제 아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어떤 이해가 들어간 눈이 아니라 그냥 처음에 만날 때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냥 무조건 화도 낼 줄 모르고 아직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가정이 중요하나 느꼈냐면 장인 장모님 똑같으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을 다짐했을 때도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에 대해서 알면 당연히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장인어른도 똑같고 장모님도 똑같으셔요. 저를 보더니 좋은 사람이네 결혼해라 이렇게 하면서 결혼했어요. 그치?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한테 오히려 반찬 갖다 주시고 맨날 와서 애들 추석일 때도 오히려 부모님 없는 데 데리고 오라 해서 막 세뱃돈 주시고 용돈 주시고 반찬 맨날 해다 주시고 네, 그래서 엄청 좋아해요. 네. 근데 아내분을 표현할 때 존칭을 쓰시네요. 전 왜냐면 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하고 살아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그렇게 네, 그렇죠. 표현하시는군요. 존경합니다. 그래서 네. 기적을 가까이서 보고 있어요. 저와 살아주고 있고 일을 하면서도 안 버려주고 밥 항상 해주시고 네. 아이들 반찬 다 해주고 그래서 감사가 항상 살고 있으면 절로 나오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음에 보니까 섬기는 마음이
충만하세요. 네. 누구한테든. 맞아요. 예. 네. 제가 온유하다를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온유한 게 뭐냐면 길들여진 상냥함, 길들여진 친절함 이런 거래요. 원어의 뜻이. 네. 그러니까 A라는 사람 만났을 땐 친절하고 B 만나면 덜 친절하고 이거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상냥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고 이게 길들여진 게 온유한 거래요. 대표님은 딱 뵈니까 오늘 정말 길들여진 그 상냥함, 친절함, 사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 그래서 온유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문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보다 부모님을 상담하면 더 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저희 별만사에도 부모님들이 애의 손을 탁 잡고 이렇게 오세요. 우리 애가 누굴 닮아서 이런지 모르겠다. 멀리서 들어올 때부터 누구 닮은지 알 것 같은데 말투, 표정까지 똑같이 생기셨거든요. 근데 본인만 모르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모습 반, 어머니 모습 반을 닮아 있죠. 네. 아이들은 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부모님들 누구 편도 아니고 부모님들 계속 저한테 하소연 하면서 야가 왜 너무 말을 안 듣는다 하면 저는 솔직해요. 너무 애들이 천천히 변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12시까지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맞추고 애들 잘하는데도 한 10시에도 안 들어온다 하고 자꾸 좀 기다려주시라고. 어머니 너무 조급하시다. 혼내기도 해요. 그러면 자기들도 좀 변하려고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반성도 되고요. 네. 또 저도 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더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끝으로 못다한 이야기 아니면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체 같은 곳을 중간 처우 시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애들이 소년원에 나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나왔을 때 어떤 것을 뭐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 이런 특수 단체가 잘 없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단체들은 많겠지만 이런 단체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없다 보니까 전화가 전국에서 많이 와요. 서울에서도 오고 뭐 전주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여러 지역에서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 혼자 다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단체들이 뭐 곳곳에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평신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지만 주일날 예배 공간에 안내할 수 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건 저희 별만사가 교회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좀 교회가 생겨서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왜냐면 지금 교회 가는데 막 큰 차가 와서 옮겨서 다니고 하는데 왔다 갔다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로 자리 잡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곳곳에 좀 지역별로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좀 위기에 있는 애들을 바라볼 때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애들 미워하지 말고 애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맞아요. 그랬을까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떤 희망을 보게 됩니다. 대표님 때문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로마서 5장 8절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는 본문인데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내모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좀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가정과 그 울타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세상에서 지은 죄를 또 죗값을 치르고 나왔는데 교회에서 또다시 정죄하는 거는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더 큰 사랑으로 품었을 때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